사이드 뷰에서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피벗이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경우도 있고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피벗의 크기를 바꾸는 거는 단축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너무 작아도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좀 키워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요령이죠. 일종의 요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단차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클릭, 더블 클릭. 루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일이 다 선택을 하셔서 네, 해줘야겠습니다. 네,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 그림과 같이 약간 볼록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익스트루드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잡아 빼면 움직이게 되면 축이 이 물체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선으로 해놓기 전에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선으로 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축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순위에서 제가 지금 잘못한 거죠. 하나를 빼먹은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피벗을 바꿔줍니다. 네, 이동 툴 더블 클릭하고 피벗, 에지지 오리엔테이션, 네,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오브젝트 기준점으로 해서 피벗이 방향이 바뀝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쉐이딩 와이어프레임 잠깐 끄고 네, 이거 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죠. 3번인 상태로만 계속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1번과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 3번. 네, 3번 보시면 날개가 면이 있고 모서리가 약간 둥그러지면서 또 평평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요 유리창 같은 경우도 모서리만 살짝 둥글고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모델링은 3번을 누르니까 전체적으로 둥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엣지를 조금 좁게 처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엣지가 하나밖에 없죠. 네, 외곽에 보시면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것이 약간의 힌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평평하게 하려면 스무스를 시켰을 때 이렇게 3번을 눌렀을 때도 여기가 평평하게 되게끔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엣지를 이 경계선에 있는 엣지를 추가해 주시면 곡률이 더욱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곡률이 되게 큰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엣지를 추가해 주게 되면 여기 곡률이 좁아지면서 평평하게 아주 좁게 둥그러지면서 다시 평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엣지를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만 추가를 했고요. Q 눌러서 빠져나오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만든 다음에 3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공산품 중에서도 우리가 쓰는 이런 그 휴대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이 날카롭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죠. 모든 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품들이 보시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평평하지만, 때로는 평평하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모서리 같은 데가 이렇게 둥글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곡률이 이렇게 있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좁지 않고 좀 잘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엣지의 간격을 활용해서 곡률을 작아지게 해서 평평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모서리, 둥근 모서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 이쪽만, 네, 다시 1번을 눌러서 이쪽만 추가를 했는데요. 반대쪽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엣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엣지가 똑같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뭐랄까, 대충 만든 로켓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네, 양쪽에 엣지들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아이고, 이거 그러네요. 이거 제대로 해놓고 다시 컨트롤 스페셜, 디플리케이트 스페셜로 다시 저거를 해줘야겠네요. 네, 뭐 그건 괜찮죠? 상관없죠. 해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엣지를 균등한 간격으로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 인서트 엣지를 붙들려도 가능은 하지만 또 다른 툴이 있습니다. offset 엣지 루프 툴. 가운데의 엣지를 기준으로 양 옆에 엣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클릭하고 가운데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드래그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커서를 손을 떼면 만들어집니다. 단축키 Q 누르고 빠져나와서 3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밑에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엣지를 추가 안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만 추가해도 충분히 이쁘게 나오네요. 네, 나머지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디플리케이트 스페셜 네, 다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친구도 엣지를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엣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1번 눌러서 각종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간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3번. 네, 단단해졌는데 이 반대쪽에 엣지가 엣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기가 좀 이상한 겁니다. 여기도 엣지를 추가해서 영향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네, 무시하고 다시 3번 눌러서 네, 네, 몸통도 3번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넣어줘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과제로 남겨놓고요.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이제 디테일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모드로 바꿔서 더블 클릭해서 전체 엣지를 가로 엣지를 선택하시고 네,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가운데 스케일 잡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 아주 좁지만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우리 프라모델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먹선을 넣는 부분이죠. 통으로 만들 수가 없죠, 보통. 어떤 무엇을 만들든. 그래서 이제 조각조각 나 있는 형태를 붙여서 이것을 나사로 조립하면서 이제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라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몸통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사 같은 것, 나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네, 엣지를 추가하고 이 부분은 엣지를 추가하고 익스트루드로 홈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네, 이퀄 네, 그냥 하나만 좀 더 확대해서 네, 이 부분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했고요. 네, Q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페이스 모드로 바꾼 다음에 더블 클릭. 자, 늘 말하지만 먼저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네, 루핑이 되는 엣지 면이 다 같이 선택이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네, 가운데로 축을 다시 바꾼 다음에 스케일로 살짝 네, 스케일을 키워서 살짝 넣겠습니다. 네. 3번을 눌러볼까요? 네. 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깊이감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스케일 툴로 이번엔 조금만 더 넣고 엣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네, 뭐 요것도 네, 이렇게 2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한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다시 3번을 눌러서 네, 조금 더 가까워졌네요. 네, 그 다음에 나사를 한번 표현해서 듀플리케이트 스페셜로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면에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 일단 나사를 만들어야겠죠. 옹기둥을 보내고요. 네, 한 번 정도만 나눠주고요. 캡을 좀 많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선택을 해주시면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다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엣지를 추가하겠습니다. 3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또 엣지 모드로 바꿔서 엣지 간격을 조금 보시면서 1번과 3번을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3번인 상태에서만 계속 작업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됐습니다.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밑둥에 있는 버텍스들을 다 선택해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반드시 돌리면서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엣지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웠으면 끝이 아니라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버텍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럴 때는 전체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로 지우시면 둥둥 떠 있는 버텍스만 다 지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조금 더 납작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뷰를 바꿔서 조금 스케일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한 다음에 네, 네, 네. 일단은 똑바로 90도만큼 세우겠습니다. 비슷한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네, 위치도 대략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피벗이 약간 떨어져서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피벗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었죠. 단축키 D를 활용해서 피벗을 옮길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굳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복사가 잘 될지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날개와 마찬가지로 로켓의 중심점으로 피벗을 옮기겠습니다. 자, D 누르시고 이렇게 되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브젝트
오브젝트 피벗을 오브젝트 중심으로 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오브젝트 중심으로 해서 피벗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월드 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바뀌냐면 네, 이게 안 켜져 있다고 가정하고 무브 틀 혹은 회전 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드로 바꿔주시고 이제 D를 눌러서 단축키 X를 누른 다음에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다시 D를 눌러서 고정시켜 주십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Y축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물체를 움직이면 채널 박스의 로테이트 Y의 수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번 해봐야겠네요. 네, 로테이트 Y를 너무 많이 하면은 수치가 너무 높으면 복사가 너무 적으니까 일단은 5 정도로 하겠습니다. 5도씩 5도보단 커야겠습니다. 5도보단 커야겠습니다. 15도 정도. 요 정도 간격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눌러주세요. 개수가 총 몇 개가 될지는 모르니까요. 이게 약간씩 컴퓨터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한 번도 저장을 안 했었습니다.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전형실 컴퓨터에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약간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꺼지는 경우라든가 멈추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는데 그러기 전에 저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켓 네,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은 왠지 불안하니까 1. 네, 됐습니다. 복사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이런 홈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엣지 루프 툴렛 하게 되면 굳이 여기까지 엣지가 생기는 거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잠시만. 이것들을 조금씩만 더 작게 하고 네, 여기를 네, 답이 나왔습니다. 멀티컷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멀티컷으로 나눌 건데 내가 이 면에서 정 가운데 엣지를 나누고 싶으면 이때 멀티컷 같은 경우는 Shift를 누르시면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 사이의 정 가운데를 찾아줍니다. 50% 거리. 이렇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엔터. 엔터. 엔터 치겠습니다. 이상해졌네요. 다시. 왜 안 되지? 선택이 잘못됐군요.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예, 멀티컷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넣고요. 지워야겠습니다. 네. 저기 또 문제가 발생했군요.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네, 쓸데없는 버텍스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볼 수가 있군요. 네. 먼저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리를. 슬라이드 엣지가 먹을지, 네, 이렇게 먹네요. 일단은 3번을 놓고 형태가 약간씩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네요.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네, 불필요한 엣지를 계속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형태에 약간씩 일그러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약간 로켓의 몸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컷으로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 줘서 네, 일단은 엔터를 쳐놓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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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줍니다. 네. 여기와 여기도 이어주고요. 네. 자, 이유는 여기까지 엣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네.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브젝트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은 더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해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꾸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이런 날개 이 친구들도 지금은 몸통을 좀 정밀하게 해야 되는 작업에 있어서 약간 거추장스러워서 잠시 이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해놓겠습니다. 네, 레이어에다가 넣어 놓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레이어에다가 좀 넣어 놓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채널 박스 레이어 에디터 하단에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레이어,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레이어 프롬 셀렉티드, 선택한 오브젝트들이 포함된 레이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엠프티 레이어는 그냥 레이어가 빈 레이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선택을 했고 레이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V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앞글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잠깐 V를 눌러서 잠깐 눈에서 안 보이게 작업을 좀 해 놓겠습니다. 네, 엔터. 네,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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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작업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엣지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럴 때 방금 그랬네요. 다시 엣지 모드로 바꿔서 방금 제가 만들어줬던 엣지들을 다 선택을 해 주고요. 이것을 베벨로 면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면이 나눠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익스트루드를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